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합니다.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합니다. 폭력 파업이 공공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와 보수 언론까지 불법 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이 달하는 손배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의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합니다.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 TV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천회의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입니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송 민영화 과정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 정책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입니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 부채 규모가 GDP의 126%를 넘으며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위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속도입니다. 한 분기 만에 5.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부채 증가율만 보자면 세계 2위입니다. 기업 부도 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급증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4대 은행이 권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 대출은 작년 말 1조 5,300여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9,700여 원으로 29%나 늘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취약기업은 약 43%로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상반기면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기업이 세계에서 빚의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나라, 부도 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 기업을 지원하는 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관치 경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기업을 위하지 말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삼고시대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경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